부산 진구의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이현입니다. 시의원에 출마를 하고 부산 전체에서 선출직 시의원이 한 번도 배출된 적이 그렇죠. 없어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당선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의원 할 때 LCT 아시죠? 잘 알죠. 네, 거기에 이제 협약의무 보증금 139억을 몰치를 했습니다. 하면 양평처럼 네. 공짜로 최은순 뭐냐는데 다 퍼줄 수 있었는데 일부 추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계금 골목시장이라고 있어요.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인분들이 노력이 너무 가상하대. 근데 화장실을 만든 게 아니라 센터를 지었어요. 센터를 짓고 그 안에 화장실 넣어버렸네. 화장실이었어요. 예. 천재네.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킨십을 하고 계신지. 그 바람이 안 불 수 있다는 가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30%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간단한 논리예요. 20.1%를 제가 대면을 해서 설득하면 된다. 이현을 꼭 지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선거 얘기 조금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7분의 그 국정원 출신 선거관리 그 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제보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당에 이런 제보가 연달아 들어왔다는데요. 공안정보기관이 공직선거운동 기간 중 북한 및 대공 정보를 언론에 기사화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대로 민주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선 종합상황실장이 이걸 언급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흐름을 주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 경고나 발표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진보연합,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정부 간첩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들을 쫙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촛불행동, 그다음에 시민단체들, 뭐 거기 같이 참여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역의 민주당 당직자. 서울은 말고 어디 뭐 충청도나 뭐 이런 데 민주당 당직자, 농민회,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 간부, 환경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사찰해갖고 이 사람들을 사찰한 정보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기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간첩 행위를 했습니까? 인터넷으로 조사한 내용을 북한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옛날 어디 충청도 간첩단처럼. 네. 아니 인터넷으로 검색한 걸 북한에 내가 보고한 게 간첩이면 북한은 인터넷 할 줄 모른대요? 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간첩단이야. 아니 그냥 그 충청도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말하자면 그 귤 농장 같은 데 가갖고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스테이 비슷한 걸 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려고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런 조사 내용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런 류의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대진년 회원들이 누구 이상한 사람 자꾸 따라다니고 막 사진 찍고 이래서 잡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 핸드폰을 보니까 불법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내용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국정원 맞고 이 사람, 근데 대진년 회원들이 우리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탈취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휴대폰도 뺏었네 그러면. 표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국정원을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이제 니 뭐 찍고 있는 거야. 국정원이 또 잡혔어. 잡혔어. 감시하다가 능력도 없어. 왜 댓글 쓰던 애를 현장에 내보내고 그러냐고. 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북한하고 연루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적한 거지 뭐 민간인 사찰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 남북의 창트는 MBC는 뭐 북한 방송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게
말하자면 내부자 정보로 외부에 있는 감시단한테 다 흘러나오고 그리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거를 얘기한 촛불행동이 그 인터뷰한 것도 22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뭔가 하고 있다.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거죠, 지금. 자, 그와 반대 그 정황들도 좀 비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8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게 40대 유튜버래요. 네,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각각 한 대씩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그중 일부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체포를 했고, 이 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다른 한 명도 지금 추적 중입니다. 이 잡힌 한 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유튜버인데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산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평소에 전국의 여러 투표소를 돌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사전투표소 관련한 감시를 하기 위한 시민의 눈, 뭐, 이런 단체들도 발족이 돼갖고 활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쪽 단체 쪽 관련한 일들을 했던 방송하고, 뭐, 친했던 분이 있었으니까, 선배님이 있었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전투표하기가 겁난다. 투표한 바꿔치기 하면 어떡하냐. 뭐, 요런 류의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사전투표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 투표보다요, 사전투표가 장난질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검증 단계가 더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전투표는 자기 선거구에 가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선거한 사람은 다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정을 한다고 쳤을 때 먼저 신상철 대표님 한번 모셔야 되겠네. 그 개표 전에.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 동네의 선거인 명부하고 그다음에 선거할 사람 숫자가 뻔히 알아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장난질이 가능하겠죠. 내가 투표용지를 쭉 갖고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안 왔어. 네. 그러면 안 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투표한 것처럼 만들어서 선거인 명부에 올리고 장난질을 치는 거, 요런 거 가능합니다. 아날로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에 있는 개표 요원이 장난질을 쳐야 되는 거지만, 현행 단계에서는 그런 위험한 짓거리들이 가능한 게 현행 투표예요. 근데 사전 투표하면요. 전국 각지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전 투표를 했어도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사전 투표함이 도착해 와 있어도 네. 요거를 까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도착해 전기 우편을 통해 갖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요걸 까면서 이게 어디서 온 거인지가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안에 있는 투표지를 건드렸다가 나중에 숫자가 안 맞추게 되면 다 꼬이는 거야. 예를 들면은 누가 사전 투표를 했는지를 설사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가라로 했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면 두 개가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안 나왔던 사람이 이거 투표를 안 했던 사람이란 네. 말이야. 근데 요 사람이 투표를 안 했을 것 같으니까 요 사람 명부를 집어넣어 가지고 동네에서 현장 투표를 한 것처럼 했다가 자칫 이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한 거하고 겹쳐버리면 부정 투표 시비가 나기 때문에 절대 사전 투표함은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예 우리가 사전 투표로 거의 절반, 그러니까 40%를 넘겨버리면 어떨까? 40~50%까지. 대부분이 그냥 사전 투표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전 투표제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원래는 투표 시간 연장을 왜냐면 노동자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그날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9시까지 하자고 얘기하냐.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죽어도 못 받는다 그랬대요. 그럼 사전 투표 그랬더니 그래 죽어도 투표 시간 연장은 해주기 싫어. 이래서 덥석 받은 게 사전 투표였는데 그리고 사전 투표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렇죠.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했다는 거야. 그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짐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맞아요. 그걸 없애야 어떻게든 되죠. 사전투표를 없애버리려고 수작질을 해요. 네.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없애려고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쟤네들한테 불리한 거라는 얘기고요. 사전투표하면 이게 내 표 도둑 맞을 수 있어 라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그런 거를 만일에 총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변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난질 못 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사전투표를 하는데 몽땅 올려놓으셔야 이 사전투표함은 제일 먼저 까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까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게 작업을 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욱 개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감시인들을 늘리고 신상철 소장이 늘 말씀하시는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미분류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만 하면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총선은 진짜 사전투표 캠페인을 하는 이걸로 것 한 같아요. 60% 정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마음.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예 사전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전투표가 늘어나고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네. 투표율이 70%에 육박하게 되면 이제는 과태료를 물어가지고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때리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사전 투표해서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이제 투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구나. 그러면 안 했던 중도층이나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되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이제 사전투표 캠페인을 마구마구 물론 사전투표, 현장투표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진영의 붐을 끌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사전투표를 40~50%를 해버리면 야 이번 투표율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에 투표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총선으로서 역대급 투표율을 찍어서 지난번 대선 투표율 67%를 넘어서 70%를 갈 수 있는 총선 투표를 한번 만들어서 저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건 좀 섬찟한데요. 이재명 대표 유세 현장에 칼을 들고 흉기를 품은 20대가 검거가 됐는데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 어디 가서 갈죠, 칼을?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방문한 부평역 북광장에서 이 남성이 선거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검거가 됐고 경찰에 검거된 이 남성은 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칼을 갈러 심부름가. 아니, 근데 핵칼. 칼을 어디가 백화점에 가면 갈아주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면 칼 가는 데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전부터 칼 가는 데는 없었어요. 그냥 돌아다니시죠. 요거는 방문 서비스였습니다. 그렇죠. 칼 갈아요, 맞아요. 가위나 부엌 칼 갈아요, 요거였잖아. 근데 이 경찰이 다른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다. 실제로 부평시장 쪽에 칼갈이로 유명한 곳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귀가 좋지는 했는데. 뷔페에서 쓸 칼을, 뷔페 식당에서 쓸 칼을 네. 갈기 위해서 시장까지 들고 갔다는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세 얼마나 칼을 놀라울 정도로 잘 갈면. 인천까지 와서 서울에서 부천까지 칼을 갈러 오나요? 부평시장 부평? 근데 인천으로 온 거죠. 솔직히 칼 가는 거 웬만한 셰프들은 자기가 자기 칼 다 갈아 쓰거든요. 남한테 맡긴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사실 요즘 다이소에도 칼 가는 돌 팔거든요. 돌도 팔고 이게 스텐으로 돼서 그래서 잡아당긴 것도 찍찍찍찍 있죠. 하면은 그래서 사실 이분은 요리를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이분이 칼을 꺼내다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민주당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거동이 수상했다는 거야. 그쵸. 그래 가지고 동의하에 이렇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칼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칼을 어디에 어떻게 가지고 있었죠? 이게 좀 신기한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셰프고 칼을, 난 늘 부평시장에서 갈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보통 칼갈로 갈 때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찌야, 너 만약에 칼갈로 간다. 그럼 칼 어떻게 가져갈 것 같아? 칼 보관함에 넣어서 가져가겠죠. 셰프들은 칼 보관함이 있건 또는 달 싸가지고 어떻게 가방을 네. 그냥 하나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방을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다른 보도를 보면 흉기 품은 20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품었다는 게 저도 이 안에 놓다는 거잖아, 칼을. 그러니까 누가 칼갈로 가면서 내 칼 절대 소매치기 당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가져가요. 뇌물 박스도, 나 뇌물인 거 티내야지? 그러고 이러고 갖고 갔다고 하는 증언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증언이 아니라고 치면, 평상시에 칼을 품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주방장은 절대 칼을 다른 사람 손에 그럼. 안 넘깁니다. 큰 식당은 자체 칼갈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들이 갈아요? 당연하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셰프들은 그 숫돌 갖고 자기 칼 자기가 다 간다니까? 아무튼, 이런 류의, 이제 우리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 씨. 섬찟해요. 저거 말만 들어도 정말 나쁜 상상이 들기 때문에 섬찟하거든요. 왜? 저것들이 불리하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해요. 나는 그 유세 보면 약간 무서워요.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너무 그 사진을 너무 그냥 막 다 찍어주고 이러니까. 가까이 저길 때. 그래서 난 이재명 대표가 방검복이나 아니면 그 기부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거 어떻게 또 다녔 또. 그러니까 그럼 또 뭐가 없어서 그런데 너무 스스럼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받으니까 좀 무서워요. 무섭고 섬찟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도 이재명 대표 잘 지켜주시기를 근데 다시 한번 풀어줬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풀어줬잖아요. 네, 풀어줬습니다. 저는 귀가 이게 좋지 했습니다. 무서워요. 이 사람 다시 앙심 품고 또 오면 어떡해요? 이게 이쪽은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쪽 가서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어느 쪽인지 말 안 드렸습니다. 아이고.